같은 장소에서 줌을 활성화 시켰을 때 오디오와 그리고 오디오와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와 스피커 서로 이제 돌면서 네, 피드백 방금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웬만하면 같은 장소에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이렇게 두 화면으로 이제 나왔죠. 이제 입장이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참가자를 보게 되면요. 네, 여기 보면 관련된 메뉴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입장을 하면, 네,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한테 마이크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음소거 해제 요청을 눌러서 풀어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뭐, 혼자서 만약에 이게 풀 수 있다 한다면요, 내가 발언권이 있을 때 그때 풀어서 하면 되겠죠. 그쵸? 네. 화면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자 화면이라고 합니다. 발표자 화면 말고 사람들 여러 명 있는 거 좀 보고 싶다 하면요. 여기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보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보기라는 아이콘을 선택해서요. 갤러리로 넣게 되면 자, 지금 두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또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사람만 지금 접속한 사람이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사람만 지금 고정해서 화면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 메뉴에 보면 추천 비디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추천 비디오를 선택하게 되면 그 화면만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화면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두 명밖에 없어서 지금 안 나오는데 두세 명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추천 비디오가 이제 뜨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 겁니다. 화면 공유는 어떤 거냐면요. 내 PC에 있는 화면 또는 띄어져 있는 창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데요. 자, 지금 화면 공유를 제가 눌러서요. 화면 공유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이 띄어져 있어야지 이게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선택해서요. 공유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보여준다 하면요. 좌측 하단에 보면 소리 공유라는 곳이 있어요. 소리 공유를 체크를 해서 공유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공유를 누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도 화면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이렇게 공유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공유 화면들을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 자료나 아니면 내 PC에 있는 화면들을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석 작성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부분이야 여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방도 이렇게 뜹니다. 상대방도 역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뜨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상대방도 주석들을 작성을 해서 본인만의 의견들을 글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공유 중지 버튼을 누르면 화면 공유가 중단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화면 공유는 내가 지금 띄어져 있는 PC뿐만 아니라 화이트보드 또는 PPT, 네, PPT도 공유할 수 있고 화면의 일부 또는 컴퓨터 사운드만, 그러니까 뭐 배경음악을 깔고 싶다면 이렇게 사운드 깔면 되겠죠. 또는 카메라가 한 대 더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파일은 아직까지 생각보다 권장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좀 내 컴퓨터에 있는 소스들을 업로드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식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웹 하드 또는 뭐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파일들을 불러오는 방법밖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회의가 다 되고 나면요. 우측 하단에 보면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모두에게 회의 종료를 누르게 되면은 회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회의 나가기 누르게 되면 방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의가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줌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배워봤다면요. 이제 추가 기능에 대해서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기록입니다. 자, 기록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은요. 기록을 버튼 누르면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기록이 되는 건 회의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좌측 상단에 보면 기록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다 되고 나면요. 네,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자, 정지 버튼을 누르고 종료해서 방을 없애면 자, 그때 이제 컨버팅이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되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짧다 보니까 뭐 1시간을 했다 또는 40분을 했다 한다면 이 컨버팅 진행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절대로 줌을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줌 종료하시면 안 되고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폴더가 열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업로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하시는 곳에 영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화면 녹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녹화를 뜹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그룹 기능입니다. 소그룹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조별 그룹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소그룹은 반드시 먼저 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먼저 여기 보면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설정에서 회의 중 고급. 자, 여기에 보면은 소회의실 부분 있죠? 여기에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자, 활성화를 시켜주면요. 네, 끝납니다. 활성화 시켜주고 난 뒤에 방을 다시 재생성을 해주면 소회의실이 나타납니다. 자, 소회의실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 보면 아래쪽에 소회의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개의 소회의실을 만들 거냐, 자동이냐 수동이냐, 그렇죠? 네, 수동으로 보통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한 4개 그룹이 있다면 만들기. 그러면 지금 여기에 회의실에 할당 버튼 누르면 참가자의 명단들이 쭉 이렇게 뜹니다. 지금 아무도 참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뜨지만 참가자의 활동을 여기서 할당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네, 배치를 하고 회의실들을 만들어서 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기 버튼 누르면요. 만들기, 열기 버튼 누르면 각각 소회의실로 배치된 곳으로 다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고 여기서 메시지를 전체에게 브로드캐스트, 말 그대로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자, 이제 몇 분 남았습니다. 이제 문을 닫습니다. 여기까지 하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모든 회의실을 닫기를 눌러주면 나와야 되겠죠. 네, 근데 60초 지나고 나면 회의실이 다시 원래대로 우리 방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회의 시스템 자체는요, 조별 구성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줌 회원 가입을 하고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로그인을 하죠. 그리고 참가 또는 새 회의는 호스트가 되는 거고 참가는 내가 참가자가 되는 겁니다. 새 회의를 만들어서 오디오 설정, 비디오 설정,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권한 설정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당되는 링크를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여기 그 줌 회의방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줍니다. 링크를 접속을 해서 여기에 들어오면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활동들이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활동하는 동안에 화면 공유나 또는 기록, 그리고 소회의실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구성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오늘 한번 배워보았습니다.